부모님들께서 이 성교육 질문 중에 가장 많이 질문 주신 게 뭐냐면 성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되나 요거예요. 궁금하시죠? 아이들의 성교육은 딱 줄 딱 채워서 이때 이후에 뭐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네,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5세 이후부터는 의무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먼저 제가 성에 대한 시각의 범위를 조금 넓혀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도 성교육 하셨을 거예요. 아침에 아이가 일어났을 때 뭐 이 닦고 세수하고 그쵸? 자신이 원하는 옷을 고르고 다 성교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허그하고 잘 다녀와 라고 인사하고 친밀감을 표현하고 스킨십을 함께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것들 성교육입니다. 아이가 배변 훈련 시기가 되어서 배변 훈련을 하는 시기에 자신이 표현해보고 함께 화장실에 가보고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엔 기다려보고 뭐 그 시기에 되면 우리가 팬티 그쵸 속옷에 대한 착용도 배우죠. 당연히 성교육입니다. 그 외에 부모님과 같이 이제 아침을 먹는데 아이가 안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침은 힘들더라도 조금은 먹어야 돼 라고 아이에게 습관을 가르치는 것 성교육입니다.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는 상황, 뭐 아까 옷을 예를 들었는데요. 뭐 아이가 좀 오늘 뭐 이렇게 좀 이 옷을 안 입었으면 좋겠는데 좀 낡은 옷이에요. 이 옷을 조금 더러워요. 그래서 안 입었으면 좋겠고 굳이 그 옷을 입겠대요. 그랬을 때 사실은 선택지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에게 그래 엄마는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는데 네가 이 옷을 정 원한다면 오늘은 이 옷을 입자. 네 맘도 중요하니까. 아이에게는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그러면서 조율해 가보고 혹은 방법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을 듣고 경험하는 거 성교육입니다. 이게 성교육이라고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에 대한 시각을 좀 열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성기, 스킨십, 음경과 음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국한되어서 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성교육을 또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물론 성이죠. 물론 성인데 성이라는 건 범위가 이렇게나 넓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를 먼저 보는 거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습관, 그런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의식을 갖고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엔 타인과 함께 살아갈 때 제가 호감이 있어. 혹은 우리가 의견이 다르네. 그래서 표현을 해보고 아까 조율을 해보는 과정, 방법을 찾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야만 아이가 차후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방법과 대화를 어떻게 나누느냐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하죠.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생각외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걸 느끼시죠. 그래서 감정 표현을 듣는 거. 네 마음이 속상하구나. 그게 잘 안 되니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짜증이 나서 듣는 거 역시도 뭐예요? 성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살부터가 없이 사실은 매일같이 하고 계십니다. 다만 여러분께서 질문하셨던 의도 속에선 아이의 이제 성기에 관심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라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건 아이들이 36개월 무렵부터 한 7세 이전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만으로 따지니까요. 만 7세면 8세, 9세 그러니까 예전 나이로 그렇겠죠. 초등학교 1, 2학년 요 무렵까지는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절대적으로 막 어른의 성, 청소년기 성처럼 관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 시기에는 아이들의 신체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있고 호기심. 나무는 왜 이렇게 커? 엄마 왜 이건 돌이 단단해? 이런 호기심과 비슷해요. 엄마 왜 고추는 커졌다가 작아졌다 해? 뭐 이상한 느낌이 나? 이렇게 그냥 호기심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 영역이 성기까지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성의 영역은 넓습니다. 매일같이 하는데요. 36개월 기준으로 아이들이 하는 질문, 행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에이, 몰라도 돼! 이러는 게 아니라 궁금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그때그때 그림책이나 아이가 궁금해하는 걸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담을 테니까요. 거기로 바로 이어가시죠. 두 번째 질문은 5세예요. 네, 만 5세인지 그냥 5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녀 구분도 못하고 아직 관심도 없는데 일부러라도 좀 알려줘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36개월부터는 아이들이 관심이 성에 대해서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청소년기 어른 그런 성이 아니라고 해서 이건 호기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호기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관심이 있다 없다에 있어서 어떤 친구는 호기심이 그냥 쑥 지나가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서 뭐 재미는 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관심이 없다라고 보시기보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특별하게 드러내진 않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가 몸이 다르다, 남자와 여자의 몸이 다르다, 이런 정도는, 내 몸이 어떻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유아기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림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도 있는데요, 저는 그림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림책은 부모님과 함께 좀 진득하게 자세하게 함께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요, 아이의 피드백을, 비언어적인 피드백을 볼 수가 있어요. 추천해드리는 건 최근 나온 책인데요, 내 몸, 네 몸이라는 책이 있어요. 살부터 알아야 할 내 몸, 네 몸. 여기에 지금 이미지 나와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안에 남녀의 모습이 다른 것들 나와 있고요. 좀 오래된 일본 그림책인데요, 벌거숭이라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다 벗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몸의 차이들, 뭐 어떤 사람은 털이 많고 털이 적고 뭐 이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서 아이들이 유쾌하게 같이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 만 5세가 되었든 5세가 되었든 이 무렵 정도에는 그림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교육 언제부터 해야 돼요? 라는 질문만큼 많으셨던 게 유아자의예요. 유아자의에 대한 질문은 구체적으로 주신 분도 있으십니다. 아이가 자꾸 씻고 나면 자기 소중한 부분을 만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혹은 자꾸 성기를 만져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성기를 만지기 시작할 때 대응하는 법을 미리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유아자의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만지는 것과 유아자의는 좀 달라요. 유아자의는 지금 그림 보이시죠? 아이가 땀을 흘리면서 뻘뻘, 그쵸? 뭔가 몰입하고 탐색에 있어서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에 반면에 아이가 지금 샤워를 하고 나서 혹은 TV를 보면서 그냥 만지작 하는 정도로 하는 건 스킨십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리를 만지듯 팔을 만지듯 그냥 스킨십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땀을 흘리면서 몰입해가면서 무언가가 굉장히 막 무아지경으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습이 다양해요. 그런데 모두들 압박을 합니다. 그냥 살살살살 만지는 게 아니고요. 유아자의는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음순이나 음경을 베개나 인형에 마찰을 합니다. 엎드려서 혹은 제대로 누워서 손으로 압박을 할 때도 있어요. 혹은 어떤 물건에, 그러니까 서서 의자나 어떤 가구의 모서리에 이렇게 비비기도 합니다. 혹은 여자친구들에게만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꽈요. 그러면 음순 부분에 굉장히 마찰이 심해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가 굉장히 어떤 마찰에 있어서 뭔가 느낌이 다른데? 라고 느끼는 게 바로 유아자의예요. 이 구분 가시나요? 그렇다면 그냥 스킨십일 경우에는 하지 마셔야 되는 거, 만지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디에 손 있지? 손 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샤워를 했을 때 아이가 그렇게 만질 경우에는 샤워가 시원했어 라고 하면서 로션 발라주면서 겨드랑이 들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손이 자연스럽게 떼지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아자의는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유아자의가 몰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유아자의에서도 초기가 있고요. 예, 전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몰입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끝나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기와 전개 단계에서는 전환이 돼요. 딸기 먹자. 나가서 킥보드 탈까? 그럼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몰입하는 단계에서는 나 지금 뭐 하고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화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는 그게 전환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그냥 내비로 둬라라고 하죠.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모르는 척해라, 자연스럽게 돌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아시면 이게 가능해질 거예요. 아이가 유아자의를 할 때 강조를 하면, 하지마, 더러운 거야, 아우 부끄러워,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아이는 아까 전에 지금 이 시기엔 성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감각을 탐색하는 시기, 너무 자연스러운 시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안 해야 돼, 약속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아이가 기억 속에 팍 박히는 거예요. 고추를 만지는 건 정말 죄고,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탁 박혀요. 그랬을 때 아이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자연스러운 거야 하고 넘어가면, 아이가 이 유아자의가 슥 없어지는 초등학교 시기에 그거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면서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사춘기 시기에 아이가 이제 어른의 성과 만나는 사춘기 시기, 그 시기를 거칠 때 아까 전에 뭐 이렇게 죄악시 되는 거야 이런 거와 만날 리가 없는데, 이게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이 쭉 오는 시기에도 기억이 나고 사춘기의 성 때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후에 어른의 성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아, 성, 자위 뭐 이런 얘기 나올 때요,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발달 시기예요.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일상 놀이를 못할 정도로 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예요. 아이가 유아 자의가 너무 수시로 이루어져서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성기의 염증이 진짜 반복돼서 이 아이의 건강에 아주 해롭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혹은 너무 염증이 심할 정도의 유아자의예요. 이럴 때는 그럼 가만두면 안 되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얘가 무엇 때문에 이런 유아자의에 고착이 됐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 역시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막 이 아이에게 하지마, 혹은 막 겁을 준다거나 한다고 한들 이 행동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을 한번 보셔야 돼요. 아이가 스트레스가 높은지, 혹은 몸의 에너지를 충분히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뭐 이사를 갔어요. 어린이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적응 단계예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해요. 혹은 아이가 집안에 어떤 지켜야 되는 훈육 사항에서 규칙들이 있죠. 배워나가야 되는 그 규칙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혹은 혼난다거나 이런 경험들을 너무 연령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가 당연히 높겠죠. 부부싸움 혹은 무서운 경직된 이런 환경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디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서웠고 긴장되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또한 몸놀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기질상 에너지를 좀 풀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놀았다, 혹은 성취했다,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앉아서 미디어나 혹은 정적인 놀이를 강요받는다던가, 아이가 몸의 에너지를 풀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던가, 그렇다면 아이가 여러 가지 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만난 유아자의가 어떻겠어요? 몸의 에너지를 확 풀어준다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자의가 고착이 되는 거예요. 아이의 놀이가 좀 부족한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 아이가 혼자 뒹굴뒹굴 잘 노는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막 주시한다거나 함께 한다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좀 두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우연히 만난 몸의 감각,
예, 유아자의를 만났을 때 또 놀이화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요즘 우리 아이가 이런 거 가지고 잘 놀아요 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 중에 굉장히 이 아이가 선호하는 놀이 중에 유아자의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러면 아이가 그 놀이가 자꾸 생각이 나겠죠. 그럼 우리가 약간 이완된 잠자기 전 혹은 약간 멍 때린다거나 TV를 오래 본다거나 이렇게 이완된 상태에서 유아자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주 어떤 자극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에도 생각이 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완되는 상황에서 하는 유아자의는 그럴 수 있으나 너무 과도하고 다른 감각이 있을 때 아이가 유아자의에 굉장히 몰입하는 것들은 일상생활이나 이런 기질이나 혹은 이 아이의 놀이 방법, 놀이의 어떤 가지수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셔서 그런 패턴을 바꾸셔야 아이의 유아자의가 조금 정상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아자의를 정상화한다는 것은 아예 없어져요 이게 아니고요. 아이가 약간 이완된 상태에선 유아자의를 종종 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이 너무 과도하거나 이런 정도로 자신을 해치면서 하지는 않아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헛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우리 궁금한 이야기들 모아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